안녕하세요. LA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2026년도 6월 12일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돈나무 누나 캐티 우드가요. 무려 5억 달러나 줍줍했다는 소식 날라들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첫날 어마무시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온통 월가에서는요, 스페이스X 소식이 난무합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시장 흐름부터 정리해 봐야겠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오늘 M7 가운데 이 테슬라가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요, 월가의 모든 시선들은요,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얘기만 완전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기업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다 밀리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정말 언론들 보면요, 거의 스페이스X를 뭐 거의 그냥 완전 도배해버립니다. 어마무시하게 다루거든요. 뭐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웬만한 어떤 그 M7 주식들도요, 그냥 고만고만 했고요. 오늘 작은 주식들이 그나마 좀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가 좀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0.16% 상승. 아무 의미 없죠. 오늘 숫자가요. 뭐 반도체 주식들도요. 오늘은 뭐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전부 다. 뭐 그냥 그 AMD랑 인텔이 조금 좋았고요. 그동안 강세였던 브로드컴이랄지 마이크론이랄지 오늘 살짝 조정받으면 내려왔습니다. 자, 마소 보겠습니다. 0.10 살짝 올랐거든요. 이런 마소 많이 쪼그라들었죠. 네모가. 자, 마소가요. 지금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 2등이 구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소하고 아마존이 비슷한 숫자. 아니, 그 3위가 이제 애플이에요. 근데 4위를 놓고 마소하고 아마존이 지금 현재 다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붙어요. 사이즈도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애플을 보면요. 자, 애플이 오늘 1.52% 빠졌습니다. 애플은 뭐 그냥 항상 그렇죠. 좀 빠지면 또 좀 오르고 하면서 그냥 늘 본인만의 길을 잘 갑니다. 탄탄하죠. 자, 아마존도 오늘 오늘 구글이 0.53 올랐고요. 살짝 올랐죠. 그리고 메타는 0.26 빠졌고 아마존도 1.23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1.82% 올랐어요. 오늘 테슬라가 의외인 게요. 스페이스X가 상장했잖아요. 막대한 자금이 몰렸거든요.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근데 테슬라는 또 올랐어요. 야, 정말, 이 굉장히 재미난 지점들을 얘기할 게 참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주말에 이제 또 아주, 예민한 부분들도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M7 주식들은 고만고만 했는데 그 아래쪽에 주식들이 좋았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현재 그 인플레이 강한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이 좀 유리한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PPI 지수가 6%가 넘었잖아요. 미친 숫자거든요. 사실 그건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가요, 이제 종전을 선언해버리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주말 동안 사인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텐데, 지금 이스라엘도 난리 난 상태고, 트럼프가 갑자기 종전하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6.4%가 나왔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 동안 아주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된 얘기도 다뤄야 되고, 트럼프의 이제 종전이 임박해 있는, 사인하는 그런 모습 다뤄야 되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해봐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여전히 다이내믹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들 소식과 경제 상황 매크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모든 언론들이, 경제 관련 언론들이요,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픽업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따가 테슬라 소식이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계속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잖아요. 오늘 괜찮았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보고요. 자, 오늘 위에 보시면요. 이 스페이스X 상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스페이스 관련된 주식들이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space stock drop ahead of a SpaceX massive 75 billion IPO입니다. 오늘 750억 달러의 스페이스X 오늘 IPO 오늘 모집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 이거보다 3배인가 4배 가까이 더 뛰어올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SATS입니다. 에코스타 코퍼레이션인데 오늘 7.79% 빠졌고요. ASTS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스페이스 모바일인데 자, 얘네도 10% 이상 빠졌고요. SATL입니다. 얘도 10% 이상. 거의 다 7%, 8%, 10%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데 왜 지금 다른 우주 기업들이 빠질까? 어쩌면은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오르게 되면 야, 비슷한 동네니까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나머지 우주 회사들이 떨어지는데 이런 건 기현상이에요. 자, 보통 AI 기업이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같이 흐름이 좋게 나오거든요. 보통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페이스X만은요, 사실 완전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건요, 모든 자금들이 스페이스X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우주 회사들에게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스페이스X 하나 사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보통 다 자기가 투자하는 거 투자하죠. 근데 지금 스페이스X가 등장하니까요. 완전히 끝판왕이거든요. 얘는 그냥 일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굳이 그동안 뭐 이렇게 다른 우주 기업들 거의 명목만 있는 그런 걸 살 바에는 차라리 스페이스X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많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 그러면 왜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더 선택할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IPO 상장하는데 역대급 데이터를 갈아치우면서 최고의 IPO를 보여줄까? 왜 그럴까요? 그건요,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우주 산업의 독보적인 그 영역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주 산업에서는요, 스페이스X를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를 능가할 만한 회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현재 스페이스X는요, 이미 벌써 우주에다가 10,000개 이상의, 이, 소위 그 스타쉽에 인공위성을 쏘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거 뭐 계속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20,000개, 30,000개 정도 지구 주변에다가 딱 저궤도위성에 꽂아버리면요. 결국 뭐냐면은 통신 시장을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스페이스X는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독보적이거든요. 이미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봤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요, 사람들이 스페이스X에 완전 몰리는 거예요. 경쟁력이 어느 누구보다 압도적이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뭐 세워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우주선을 매일매일 쏘아올리기도 벅차잖아요. 매일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1개씩 쏘아올리는 것도 벅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하루에 1개씩도 쏘아올릴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페이스X 주식이 나홀로 많이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한다고 다른 빅테크들이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다른 주식도 많이 빠졌잖아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기관들이 정리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맥락도 있고 오늘 테슬라가 그래도 올라준 거는 나홀로 좀 더 많이요. 크진 않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요. 이제 그동안 테슬라를 팔아가지고 스페이스 한 사람들이 이제 정리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장애물이 하나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어쩌면 그 투자 철학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일부터 투자 철학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그 전적격으로 일론 머스크가요. 오늘 그 스페이스X 상장하는데 나스닥에서 사실 오늘 그 종을 두들긴 사람이 이 고인 샤웰이라고 지금 여기 스페이스X 실질적인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CEO는 전체 CEO는 이 일론 머스크인데 실제로 다 운영하는 거는 이제 우리 여성 우리 그 CEO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이 고엔 샤웰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투자 철학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이렇게 역대급 기록으로 상장을 하는 거 보면서 감회가 얼마나 새로울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언론들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다루는 것들 보게 되면요. 근데 보세요. 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gave SpaceX less than 10% chance of succeeding 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요. 시작할 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공 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ess than 10%니까 한 자리 숫자죠. 9%, 8%, 6% 성공할 확률이 거의 희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뭐 스페이스X 시작할 때에 누가 이걸 거들떠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사도 안 하고 있고 미국 자체가 그쪽이 산업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머스크는 오히려 그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빈틈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 안에 미래의 꿈이 좀 있었고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본인은 그런 꿈을 조용히 꾸고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건 10%밖에 성공 확률이 없었는데 when he first started the company 회사를 시작할 때 10%가 채 안 되는 성공 확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시고 정말 이 처음에 회사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야,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친구들도 주변에서도 거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뭐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만 괜찮겠다라고 하지 이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그 당시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요 대출 받기도 힘들고 자금줄 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이때 보면은 뭐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 뭐 젊음의 에너지로만 그냥 덤벼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근데 그걸 혼자 밀고 가야 됩니다. 뜻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몇 그룹을 뽑았는데 다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쪽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졸업하고서 특별히 뭐 갈 데가 또 많지 않잖아요. 뭐 나사랑 요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첫 번째 그룹 중에 몇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고인 샤웨를 뽑아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표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분요. 근데 정말 함께 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주변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몇몇 뜻이 있는 사람들, 몇몇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적은 숫자라도요. 그 방향과 미래의 철학이 확실해지고 뭔가 마음에 어떤 떨림이 있고 흥분됨이 있잖아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 할 때요. 남들은 안 된다고 그래도 본인은 막 흥분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우주 회사를 만들 거고, 그리고 우주 어떤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 할 수 있는 지구를 벗어나서 달 날아가고 행성끼리 갈 수 있는 그런 거 꿈꾸고, 특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쩌면은 화성 연료가 고갈돼서 우리가 우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력. 그런 것들이 꿈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해 나간 거예요.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될 것이야 한다고 해서 100%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젊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었고, 그 뜻이 있는 사람이 몇몇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젠슨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데 파산 직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모였고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다 어떻게 내가 망해버리면 한 달 뒤에 망해야 되는데 망해버리면 이들 어떻게 월급을 주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원래 CEO가 되면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면요. 와이프와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가정이라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일론 머스크도요. 처음에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투자 철학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기업가들이나 투자들은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건 도전해 볼 만하다. 그게 바로 우리 제프 베이조스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투자 철학에서. 제프 베이조스도요. 그 중고 책 팔 때에 그랬다니까요. 이걸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뭐 실패해봐야 뭐 얼마나 잃겠냐고. 자기 1년치 월급 정도 잃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도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10%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뛰어들겠죠. 왜냐?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대신 그런 길을 뛰어들면 힘든 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회사 바닥에 자면서 일들을 해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자율주행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죠. 자, 여러분. 자율주행 덴마크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 총 5개국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유럽에서 아직 전체가 통과가 안 됐지만요. 자체적으로 벌써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덴마크가 지금 했다? 자, 이거는 스웨덴이랄지 그 북유럽으로 또 더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덴마크가요, 며칠 전에 FSD 어프로브를 받고 나서 테슬라 쪽에서는요, 벌써부터 테슬라 차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30일간,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starting to send a 30-day free trials FSD version 14 to owners in Denmark for the first time입니다. 덴마크의 처음으로요, 버전 14를 소유주들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30일간 무료 체험하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성, 광고성인데, 테슬라 측에서는 이걸 그냥 그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 데이터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겠죠. 그게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덴마크에 있건 프랑스에 있건 간에 가서 따로 각 차마다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OTA 방식으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업데이트 하듯이. 이게 만약에 웨이모나 이런 자동차였으면 그게 웨이모는 그냥 전체 로보택시로 해서 나온 거지 개인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 면에서요, 그들은 완전 구식, 아날로그식이라면 지금 테슬라는 정말 소위 디지털 시대의 최강자, 온라인을 업데이트 해버리는 정말 이제 속도와 확장성에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딱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소유주들에게. 뿌려주잖아요. 사실 테슬라 소유주들도 자율주행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태반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제 30일 동안 무료로 딱 올려주면 본인들의 이메일이나 자신들 앱에 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겠죠. 자,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짜니까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30일 동안 써잖아요? 맨날 출근할 때나 사용해보면 사람들이 이것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버전 14는요, 진짜 좋잖아요. 13부터 좋았지만 14는 완전 넘사벽이니까 30일간 경험하고 나면요,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늘어버렸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걸 타보고 나니까요. 이제 30일 후면 사라지거든, 자동으로요. 근데 이걸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걸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타보고 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0일간 이 FSD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결국은 여기서 10%건 20%건 30%건 간에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되고, 기존에 왜냐면 손으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운전이 안 돼버리면 무조건 사겠죠. 근데 이게 없어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때가 되면 무조건 사야겠다.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 네덜란드에도 덴마크에도 점점 퍼지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벨기에나 다 똑같아요. 그런 나라들도 30일간 무료를 주면서 니네 타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테이크 렛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현재요, 5개국 통과됐는데 그 5개국들은요, 요거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6월 달은 적용 안 되겠죠. 오히려 7월 달,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유럽도 늘어나겠죠.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중에 또 그렇게 댓글도 하고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유럽 전체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건요, 유럽 쪽에서 그날 투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로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금 토요타랄지 유럽 자동차가 거기 관계자들에게 계속 로비를 해가지고 늦추자 자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 로비 통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요, 어차피 각 개별 국가가 그게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5개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게 통과 안 돼도 꾸준하게 개별 국가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해봐야 열 몇 개국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국가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결국 이거는 이 매출이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 정말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막 정말 축제처럼 했거든요. 지금 저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복이 입고 두 사람 옆에 서 있고, 저기 고인이 있죠. 고인 샤웨드도 저 있고요. 이 스페이스X 관련자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오늘 저 축제를 했는데, 와, 정말 오늘, 감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가가 뭐 170까지도 가고 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뒤에 조금 흘러내려서, 자, 장중에는 $160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160.95였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9.2%가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근데 19.2%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요, 166까지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도합 한 23, 4%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장하고 첫날에 20, 30% 정도 뛰어 올랐다는 거, 좋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스페이스X가요, 원래 지금 굉장히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7775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벌써 2조 달러를 돌파해 버렸어요. 그 166으로니까 전체 시가 마켓캡이 지금 2조 달러 돌파했고, 아까 원래 그 170까지 올라갔을 때는 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5. 와, 정말 단박에 그냥 거의 탑5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아마존이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돈은 그들보다 못 벌지만 스페이스X가 그렇게 뛰어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좋더라고요. 그냥 뭐 거의 한 20, 30% 올라 버리니까. 제가 한 70% 정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한 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늦게 신청했다든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재밌게 기분 좋게 봤습니다. 뭐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고요. 뭐 더 떨어지고 30% 빠지고 20%더 빠질 수 있다고 봤는데, 워낙 열기가 심하더라고, 초반부터요. 그래서 뭐 적어도 최소한 그냥 원래 그 가격 유지하겠다고 봤는데, 와, 초반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막 몰리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166까지 오늘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그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누나가요. 자, 이 캣필드가 스페이스X 주식을요, 무려 5억 달러어치를 쓸어 담아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요. 오늘 하루 만에 스페이스X를 무려 5억 달러 샀는데, 위에 보십시오. Looks like ARK Invest bought a roughly 500 million of SpaceX stock today입니다. 오늘 당일날 IPO 상장했는데 요렇게 쓸어 담았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핑크빛으로 보게 되면요, 맨 위에 이게 ARKK입니다. 자, ARKK는 이 소위 돈나무 누나의 시그니처죠. 자, 이걸 ARKK가 이 스페이스X 보죠. 바이라고 나오죠. 핑크빛으로. 자, 얘가 지금 오늘 무려 이 주식을요, 저게 몇만 명이, 169만 주 이상을 쓸어 담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전체 ETF에서 3.27% 정도를 오늘 추가적으로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그 전에 이미 스페이스X에 대해서 돈나무나가 이미 뭐 그전부터 머스크랑 교감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히 예상될 수 있을 만한 규모인데,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ARKQ입니다. ARKQ에다가도요, 무려 73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4.5% 이상 해당되는 그런 규모고요. 그거 많이 담은 겁니다. 그 다음 ARKW 보세요. 그러니까 KQW, 이것도 바이죠. 스페이스X. 이것도 32만 주 이상 쓸어 담았고요. 그 다음에 ARKX도 보면은, 지금 스페이스X 쓸어 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KQWX 다 담았어요. 여기도 53만 주 이상 쓸어 담았습니다. 그 전체 퍼센테이지 6.8%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ARKK도, 자, 그 위쪽에 핑크빛 아래쪽에 보세요. 색칠 안 돼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오늘 내다 판 거예요. 이런 걸 내다 팔아가지고 ARK로 다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나머지 주식을 좀 팔고서 스페이스X에다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길게 보면서요. ARKQ도 마찬가지입니다. ARKQ에서도 스페이스X만 바이지 나머지 다 셀이죠.
아크 W도 보세요. 초록색. 그 아래쪽이 전부 다 셀이죠. 그리고 바이는 스페이스X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 X 보세요. 보랏빛으로. 이것도 바이죠. 스페이스X. 근데 나머지 그 밑에 셀입니다. 다 팔아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돈나무 누나가 얼마나 스페이스X를 높게 보고 있는지, 돈나무 누나가 얼마나 스페이스X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돈나무 누나답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단타하는 입장에서는요, 복불복이죠. 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쓸어 담는다? 이거는요, 그날 폭락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도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돈나무나가 이렇게 첫날부터 IPO상에 사는 걸 보십시오. 이건 뭘까요? 결국 이건 뭐냐면요.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 스페이스X는 뭐 10년 뒤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이다. 5년 뒤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 투자하는데도 대략적으로 그림을 갖고 있잖아요.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가다 보니까 돈나무 쓸어 담은 겁니다. 와, 하루 만에 5억 달러를 베팅하다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와, 5억 달러. 정말 무지막지하죠. 대략 5억 달러면 이건 하루 만에 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한 회사가요. 그만큼 회사가 여기에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사실 아크K는요. 아크K는 어떻습니까? 아크K는 테슬라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나무는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같이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거죠. 아크Q도 마찬가지고 W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5억 달러를 샀다라고 하는 건요. 돈나무나가 테슬라도 잘 봐왔고 스페이스X도 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정이 오잖아요. 제가 신호를 주겠지만 오면 그냥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월터 블룸버그가 오늘 스페이스X가요. 무지막지한 사람을 끌어들였다라는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오늘 규모가요. 무려 5배 이상이나 초과 달성했다는 겁니다. 원래 스페이스X가요. 오늘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대략 한 750억 달러를 모집할 것이다라고 기대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무려 5배가 넘는 규모로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이요. 무지막지하게 몰렸다는 얘기죠. 그 월터 블룸버그가 뭐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Drew more than a 350 billion in total demand라고 합니다. 이번에 막 수요가요. 3,500억 달러나 몰렸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매크로본에서 다루었지만은 어제 다뤘나요? 그 블랙락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요구했죠. 야, 우리에게 이만큼 달라고 얘기했고 뭐 기관들 있죠. 메이저 기관들이 너도 나도 막 요구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물량 확보하려고 애를 썼고 막 달려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의 어떤 수요가 몰렸다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스페이스X가 인기가 좋은지 아시겠죠? 개인 투자들 또 기관 투자들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그렇게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떨어지냐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주 기업에 있어서는 최고 기업이고 유일하니까 독보적이잖아요. 없잖아요. 경쟁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경쟁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AI 쪽에 보세요. 오픈 AI. 그 다음에 지금 엔트로픽 있잖아. 얘네들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엔트로픽이 요즘 각 분야별로 앞서가고 있지만 둘이 AI 기업들이 다 지금 비슷하게 있잖아요. 사실 xAI도 있고 그리고 제미나이도 있고 구글에. 그 다음에 지금 엔트로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오픈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눠 먹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스페이스X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X는요. 우주 관련된 기업은 독보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빨리 지배갈 것이고 독점해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컸고요. 사실 시가총액이 벌써부터 너무 크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게 시작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경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시작은요. 이 정도면 대박을 친 거죠. 아주 잘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로 시작했는데 또 불구하고 또 막강한 자금들 수요가 몰렸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166으로 마감했다. 장중에 170 다 넘었거든요. 아마도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해서 사람들이 오늘 분위기 주말 동안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주말 동안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는 사인이 딱 나온다? 이러되면요. 흐름이 완전히 이제 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만들어낸 이 흐름은요. 진짜 마일스톤 그 자체였고요.
오늘 정말 와 저도 영상을 보는데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보는데 물론 뭐 단타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로 샀더니 초기가로 결국 수익까지 또 뭐 그게 20-30% 나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또 계속 말씀드리죠.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도요. 그러나 그냥 기분 좋은 거죠. 뭐 오르기만 하면요. 자, 아무튼 스페이스X가 무지막지한 그 월가의 기대감 속에 지금도요 계속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계속 함께 다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높아심에 얘기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왜 테슬라만 얘기하지 스페이스X를 왜 얘기하냐 이러는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같이 다뤄야 되느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같이 일하는 게 많아요. 테라팹 같이 짓죠.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이 일을 합니다. 결국 스페이스X 잘 되면요. 테슬라도 돈 버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쪼잔하게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둘이 언젠가는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합병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따가도 다뤄드리겠지만 그 자체는요. 둘이 합치면 20조 달러도 가요. 10조 달러는 기본이고요. 둘이 합치면요. 20조 달러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넘사벽으로 압도적인 1등이 될 거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돈 버는 거죠. 뭐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스페이스X라는 게 이렇게 큰 기업이 상장하는데 요 흐름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이 소식들을 보면서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전체를 읽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도 결국 이제 날아가는 때가 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다 올라가요, 여러분.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남들이 자꾸 오르는 것 때문에 조바심 내면 도대체 왜 남하고 비교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갭이 확실히 좋으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난 삼성이 오르고 그냥 저기 SK하이닉스 오른다고 해서 저는 그걸 보고 한국 가서 저걸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굳이 뭐 저기까지 엔비디아 투자해서 많이 벌었는데 뭐 굳이 그 다른 주식 삼성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저는요 우리나라 기업이 오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 투자해서 많이 벌고 했으면 굳이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꾸만 한국 주식이 저렇게 올랐는데 테슬라 이렇게 안 오른다면서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그냥 자신을 가지세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자꾸만 뭐 그렇게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러다 보면요. 그게 스스로에 다 돌아가요. 결국 그런 사람들 돈 못 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레이 종교쌤이었습니다.